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다시 우상향을 합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키우면서 급등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0.26%대까지 상승폭을 키웁니다. 참 롤러코스터 같고요. 일별 변동폭이 매일매일 이렇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이나 직접 전화는 023153-2611, 2612번 2대 전화 실시간으로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서울경제TV 이지환 혹은 서울경제TV 김광만 입력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또 입장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종목 상담 바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암호화폐 시세 그리고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희 캐스터입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미디어 금색재경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이슈 탑3와 오늘 주요 암호화폐 시세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세 가지 기사 만나보시죠. 일본의 금융청이 2020년 금융행정 방침을 발표했다는 소식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원이 빗썸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공상은행이 중앙은행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화폐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기사 먼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본 금융청이 2020년 금융행정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방침에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불법 자금 세탁, 또 테러 자금 조달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세부 규정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화폐를 금융 시스템에 활용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법원이 해킹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원의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갖고 있던 암호화폐를 손실하게 되면 해당 거래소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해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빗썸 회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당시 해커는 빗썸 고객센터라고 속여 해당 회원에게 접근한 뒤 개인정보와 가상화폐를 확인한 뒤 비트코인을 구매해 이를 모두 판매했습니다. 마지막 기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공상은행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화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올 들어 디지털 화폐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기준 주요 암호화폐 시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인데요. 1.41% 떨어져서 1,400만 원대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1.17% 하락해서 58만 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도 보시죠. 이외의 코인도 오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샌비트 타임존이 1.98% 상승해서 176원입니다. 마지막 코인들도 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 0.92% 떨어져서 76,694원이고요. 비트코인 캐시가 2% 가까이 올라줍니다. 35만 3,279원입니다. 지금까지 금색재경 기사 리뷰와 주요 암호화폐 시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나 매수 계획 중인 종목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마감임박 60분의 승부를 찾아주세요.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 총 2가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화 참여를 원하실 경우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 02-3153-2611번 누르시고 궁금하신 종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위원이 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든든한 투자 길라잡이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이지환 전문위원, 김광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종목 상담 저희가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9천 원에 비중 50%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아마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가장 고민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일 겁니다. 상당히 이제 주가 탄력이 좀 좋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보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사실 실적은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로 하면은 유럽의 호주마가 론치가 됐고 램시마 SC 제형도 하반기로 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답답한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보시면 3월 말 4월 초에 형성됐던 고점과 5월에 형성됐던 고점 그리고 다시 6월에 형성됐던 고점 이 세 군데를 보면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는데 세 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이슈로 급등을 하게 되면 항상 이 후유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 후유증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상당 기간 기간 조정이 필요한데 이 자금의 성격을 보더라도 지금 SK바이오팜 이후에 실제로는 SK바이오팜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헬스셀트리온 계열로 자금 유입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행보 기간이다 이렇게 좀 판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9만 원 정도로 지금 잡으시면 될 것 같고 10만 원 초중반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은 9만 원부터 한 11만 원 5천 원 정도까지 박스권 형태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간을 잘 견디시면 목표 가격은 위쪽으로 단기적으로 14만 원까지 이상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희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네, HAB 생명과학이요.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32,000원에 20%요. 네. 요 정도 32,000원 20%. 김 의원님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일단 32,000원이면은 꽤 오래 전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작년 10월인가? 네, 그쯤 됐네요. 예. 예, 예. 일단 이 종목이 오늘 좀 급등한 이유가 그 자회사 그 뇌종양 치료제 임상보 결과가 좀 괜찮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이 오늘 상승을 하였어요. 그죠? 예, 예. 일단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거래량하고 그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선을 한번 쭉 이어보면 최근에 근래 거래량이 좀 많이 좀 나오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오늘 뭐 종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세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며칠 더 올라갔다가 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지켜보시면 지금 충분히 한 매수 단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좀 더 지켜보셨다가 매수 단가 부근이나 이때 한번 지켜보시고 그때 물량을 조금 줄일 건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더 들고 갈 건지 그건 좀 지켜보셔야. 추가 네네. 봤을 때까지 가능할까요? 네, 매수 단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추가로. 추가 매수요? 예, 예. 글쎄요, 지금 한 20% 정도인데 비중은 너무 많이 실으지 마시고요. 예, 좀 예. 약간 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이게 장대 양봉 후에 2차적으로 한번 또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양봉 이후에 조정봉이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만약에 조정봉이 나온다 하면 그때 한 5% 정도 비중 정도 더 실으면 어떠실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5%요? 네네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끌고 감사합니다. 가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번호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 문자 상담 번호고요. 023153-2611, 2612번 전화 주시면 전화 지금 2대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KT 서브마린 4,240원에 비중은 20%. 이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에 의해서 살짝 움직이는 종목인데 매출액이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흑자 전환 일부 했는데 숫자가 이제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 뭐 시설, 보수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 별다른 이슈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모멘텀을 옮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7월 말에 보면 한번 강한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등락을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이 등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등락이 되었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져 버렸기 때문에 4,700원 위로는 이제 단기간에 올라서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 좀 소화되려면 가격적인 조정을 겪든가 혹은 기간 조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장기간 3,800원과 4,700원 사이를 꽤 오랫동안 행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종목을 지금 시세에서 너무 장기간 끌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3,7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4,700원으로 청산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T 서브마린 듣고 왔고요. 문자 상담을 계속 이어갈게요. 하이트진로 42,000원에 비중은 8%입니다. 일단은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이 하이트 진로 지금 비중을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신 게 8% 정도 비중이에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이신데 최근에 이 하이트 진로는 뭐 그 애국 테마 관련해서도 이게 좀 오른 면도 있고요. 또 계절적인 또 수요 이런 이슈로 하이트 진로가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좀 형성할 것 같은데요. 대략 저점이 한 35,000원에서 단기 한 21선 48,800원 정도 박스권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 1, 2주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21선 탈환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21선 탈환을 하게 되면 21선을 좀 눌리는 위에서 올라갔다가 그 눌리는 좀 작업이 좀 필요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런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8% 비중이면 조금 더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 더 사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을 소량 더 늘려보시는 네네. 것도 지금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전화 상담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네,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윤희선. 유닛은요. 네.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요? 4,000원에 20%. 4,000원에 20% 유닛은. 자, 어떻게 할지 이 의원님께서 받아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네?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한몇 년 됐습니다. 아, 오래되셨구나.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말 오랫동안 견디셨고 한 2년 이상 들고 계셨다 그렇죠? 네. 네.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테마가 형성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테마 쪽의 대장주다 그렇죠. 풍력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가 엮이는데 지금은 일단 풍력 관련된 테마에서 대장주고 지금 이제 그러면 거의 이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이제 좀 관건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이제 4,000원대 거의 지금 2년 넘게 들고 계시다가 이제 수익 전환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오랜 기간을 거치다가 수익 전환하셨기 때문에 절대 손실로 보시고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종목은 내가 4,001원에 팔더라도 4,000원 위에서 팔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요. 네. 그 4,000원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으면 지금은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하셔도 되지만 문제는 이 종목은 어떤 펀더멘탈에 기인해가지고 뭐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부터 해서 이제 아주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주식을 이제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매수하신 가격 4,000원으로 놓고 위쪽에 목표 가격은 일단 4,800원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좀 전에 4,000원, 5,000원 직전까지 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또 아주 강하게 위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이 종목은 시세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4,800원 위부터 올라오면 점차적으로 청산을 좀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만약 나는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었기 때문에 5,000원 위까지 보고 싶어 하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30% 정도만 그 가지고 5,000원 위로 보시고요. 나머지 70%는 4,800원 위로 오면 다 청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받아볼게요. 이번 문자는 원익큐인 씨입니다. 14,200원에 비중은 11%. 사신 가격보다 지금 수익이 20% 이상 나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반도체 관련주죠. 뭐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고요. 일단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 매수, 기관이 대략 좀 보면 잠깐 보면 27만 주 그리고 오늘 한 17만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제가 되게 좀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이 정고점 부근에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고 돌파를 하는 그런 돌파 패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기관은 그래요. 한번 이런 물량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제 큰 그 흐름을 보고 좀 들어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지금 매수 단가가 좀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좀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제 생각으로는 정고점 부분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따라서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좀 들고 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큐인 씨 이야기 듣고 왔고요. 문자 상담 계속 이어갑니다. 이번 문자는 필록스 들어와 있고요. 3,600원에 비중이 높아요. 50%. 비중이 꽤 높은데요? 예, 50%. 예.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거의 매수가에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필룩스 같은 종목은 사실 예전에 굉장히 좋았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LED가 초창기에 번성할 때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 업체와의 업체가 뒤치락해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LED는 모든 사건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필룩스는 조금 이제 사업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바이오 쪽으로 진출을 했는데 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눈에 보일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최근에 가격적인 부분만 보고 저가라고 생각해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저가라는 것도 어떤 업황이나 그 가지고 있는 섹터 내에서의 어떤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종목은 LED에서 중국 업체에 막혀 안 돼서 바이오로 갔는데 성과는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주가의 모멘텀은 단기적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전 저점이었던 2,850원 여기를 일단 지지선으로 잡으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데가 4,150원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4,150원을 1차 목표 가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이 구간을 넘어간다면 2차 목표 가격은 4,7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록스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동화약품이요. 동화약품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24,700원에 10%인데요. 네네. 그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받아보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 종목 최근에 사셨나 봐요. 그죠? 네네. 누가 권해가지고. 이 종목 코로나 관련해서 사셨죠? 뭐 네네. 좋다고 해서 그죠? 네, 뭐 장마지고 뭐 약품. 네, 뭐 좋다고. 동화약품하면 뭐 가스명수 뭐 이게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일단 이 종목은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네. 그 이제 진단 키트를 이제 그 개발한 그 비비비란 그런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 뭐 네. 이런 이슈가 좀 있어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자리는 지금 최근에 이게 급등했다가 네네. 이렇게 지금 자리 자체가 뭐냐면 조정주고 이렇게 횡보를 좀 해요. 네, 근데 이게 저번 때. 네, 맞아요. 저번 때 3만 원까지. 그렇죠. 계속 지금 매수하신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네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아주 그냥 근데 갈 그죠. 건지 참 궁금하네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 가격대 지금 사신 가격대가요. 네. 그 지지를 하고는 있어요, 확실히. 네. 지지를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지금 가격대에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게 급등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네네. 3만 원 정도까지도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그 정도 한 3만 원 근처에 오면 네네. 지금 비중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시죠? 10%인가요? 네, 10%인데 더 살고 싶은데 떨어지질 않네요. 또 떨어지지도 네.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도 우리 저기 선생님은 그래도 원칙이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 한 3만 원 근처에 오면 네. 물량을 그때는 한번 그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근데 그게 언제쯤일까요? 그거는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지지를 확실히 보이고 있어요. 네, 아주 그냥 박스권에서 한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한 23,000원 정도를 23,500원 정도를 안 깨게 된다면 네. 그런 가정하에 안 깨고 지지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한 1, 2주 안에 조금 한 번 정도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5만 뭐 1,000원까지 2만 5천 100원까지 갔었는데 도로 빠지고 그냥 아유.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24,000원 정도를 23,500원 정도 24,000원 정도 안 깨면요. 네. 들고 가셨다가 기술적인 반등 나오면 3만 원 근처에 한번 매도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다음 또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전화 상담 들어와 있고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연결되셨고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어떤 네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네, 썬데이 토즈. 네. 네네.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26,850원요. 네, 네, 10%. 10%. 26,850원에 네네. 10%. 어떻게 할까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6,850원이면 최근에 사셨나요? 네네, 최근에 샀어요. 게임주 추세가 좀 붙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다 그렇죠. 썬데이 네네. 토즈는 사실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휴대폰 게임 중에서 애니팡 시리즈가 네, 유명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이 붙었던 거는 디즈니 IP 쪽을 활용해서 디즈니팜 론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또다시 이제 탄력이 한번 붙었고 그러면서 지금 5월, 6월 요때 보시면은 주가가 한번 고점을 형성했는데 이때 이제 주가가 좀 가파르게 뛰었고 상당히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고점을 한번 형성한 이후에 요 물량을 이제 소화하기 위한 기간 조정이 최근에 보시면 한 2달 정도가 걸렸다 그러죠. 네. 2달 정도의 기간 조정 기간에 22,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좀 버티는 모습은 이 종목은 시세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 6월 가파른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물량 소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22,000원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아마도 직전 고점인 3만 원 이상은 돌파하는 시도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22,000원 잡고 이탈하지 않으면 1차적인 단기 목표 가격은 박스권 상단인 36,6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31,000원 요 가격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시세는 한 33,000원까지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35,500원, 600원의 절반 정도 반등 줄 때 청산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한 33,000원까지 보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길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2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로 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또 받아볼게요. SK이노베이션 들어와 있습니다. 14만 5천 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14만 5천 원. 예, 14만 5천 원의 지금 비중. 조금 소익이 네, 났어요. 맞아요. 일단 이 종목은 그래요. 단기적으로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로 해서 최근에 급등을 한 이후에 그 소송에 좀 졌죠. 이후에 지고 나서 이 종목이 그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사신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사셨다 하면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또 올라갈수록 아마 그 저항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대략 한 15만 5천 원 정도권에 오면 한번 끊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손절 라인 또는 지지선을 굳이 말씀드리자면 14만 5천 원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4만 5천 원과
15만 5천 원 정도 단기 박스권을 좀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일단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이제 플러스가 난다면 한번 끊어지고 일단 관망을 좀 했다가 매수 타임을 다시 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갑니다. 두산중공업 15,000원에 20%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급등 시에. 호재가 좀 나왔고 예. 두산 그룹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떤 실망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데 사실 이제 주가 상승은 펀더멘트에 비해서 사실 과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호재가 꽤 큰 게 나왔다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기관의 물량 유입이 좀 계속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연기금 물량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수급적인 부분과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는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은 시세가 살아있지만 여기서 이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종목 자체가 펀더멘탈이 레벨업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5,000원이시면 거기가 딱 지지선으로 잡으시고요. 여기서 이제 1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를 하시되 위쪽에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까지 좀 잡고 대응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 사이에서라도 물량이 좀 기간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 싶으면 익실권에서 청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 15,000원, 목표가 19,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신라 호텔 신라 아닙니까? 예, 호텔 신라죠. 7만 원에 15% 빨리 바꿔주세요. 예, 7만 원보다는 지금 위에요. 네네. 이번에 확실히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기대감인지 순환매적인 건지 참 애매하거든요. 네, 일단 신세계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은 네네.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지금 매수 단가가 7만 원 정도니까 수익이 좀 나신 상태예요. 일단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뭐 하반기에 뭐 실적 뭐 기대 뭐 이런 이슈도 있고 하지만 이 종목이 이재용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일단 뭐라 해야 될까요? 경영권과 네네 관련된 네네 반사이익 그런 있긴 하죠. 네네네 그런 이슈로도 좀 있긴 한데 지금 가격대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굳이 매도할 가격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이거는 한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기보다는 중기로 이렇게 보시되 대략 가까운 저항대를 말씀드리자면 굳이 한 8만 원 정도권에서는 지금 수익이 나셨으니까 8만 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 재매수 한번 구간을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관점 말씀해 주시죠. 네. 수익적인 관점에서 네네 수익적인 예. 관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전화 상담 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네.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덕산 레오룩스요. 덕산 네오룩스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요? 38,950원에 샀고 네, 비중은 20%. 20% 정도. 38,950원에 20% 어떻게 할까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셨죠? 8월 달에. 네. 8월 때 사셨고 제일 고점에 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왜 이 종목을 고점에 샀냐면 그만큼 그때 당시 뉴스가 좋게 나왔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덕산 에어룩스가 IT 소재와 관련돼 가지고 소재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이제 7월달 이후 급등했고 덕산 에어룩스도 뭐 OLED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또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뉴스가 계속 좋게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점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서 따라 탔는데 그게 고점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덕산 에어룩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도 당연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올랐던 거는 어떤 테마보다는 펀더멘탈에 기인한 이슈라고 봐도 됐고요. 그러면 실적은 좋아졌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주가 상승도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정도가 주가 그걸 이제 우리가 계류율이라고 하는데 계류율이 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종목이 실적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지금 가격이 싸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종목을 단기간에 고점에서 접근하신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음에도 한번 경험적으로 뉴스에서 좋다고 나오더라도 한번 이 가치가 지금 현재 위치가 싼지 비싼지 정도를 모르면은 한번 어디 문의를 해서라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은
좋은 뉴스에 샀지만 가격은 싸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9,000원을 찍을 때 이제 뭐냐면 차익 매물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매물을 소화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지지선을 31,500원을 지지선으로 좀 잡으시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는 계속 하십시오. 보유는 하시는데 반등을 주고 올라오면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에서 39,000원 정도를 목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절반 정도를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 물량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기간은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걸릴까? 이 종목은 지금 고점에서 차익 매물 나온 거를 좀 비교를 해보면 기간은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구간에서 행보하는 기간이 한 달 이상은 아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시간이 걸린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계시면서 아래쪽에 지지선은 31,500원, 위쪽에 목표 가격은 3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해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예, 재매수해도 되나요?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안 된다. 재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재매수하지 마시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만 보시면서 나중에 이 종목이 한 달 정도 지나서 39,000원 정도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방송에 전화해서 문의를 한 번 더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갈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LG화학이요. 시청자님. 네? LG화학. LG화학. 얼마에 사셨... 15만 원에 15% 샀는데 고점에 들어갔나 봐요. 잠깐만요. 다시요. 가격은 75만 원에 15%예요. 75만 원 15%. 급하게 들어가셨나 봐요라고 하셨는데 조금 고점에 사시긴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근래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사셨죠? 네. 네. 일단 이 종목 LG화학은 뭐 거의 뭐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내려가니까. 네. 뭐 근데 이제 LG전자가 뭐 다 좋다는 건 알고 2차 전지가 뭐 미래에 네. 그 성장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 뭐 이런 것도 다 알고 조만간에 이제 뭐 배터리 데이 해갖고 테슬라에서 그날이 22일 날인가요? 아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을 또 발표한다고 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우려감도 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지금 가격이 조금 그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후에 2번 정도 전고점 테스트를 했다가 밀렸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저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걸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24만 원 정도, 72만 원 정도 있잖아요. 네. 요 선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 선을 72만 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 보시고요. 예,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격대가 75만 원이잖아요. 네. 그 위는 한 78만 원까지 전고점 한번 테스트할 것 같긴 하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씀드린 72만 원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대신 거기 이탈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일부라도 손절을 해주시고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하면 지금 전고점이 78만 원 정도거든요. 이 정도 부근까지 한번 테스트를 하면 그때 일부라도 좀 덜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하면 안 됩니까? 네? 좀 길게 가면 안 됩니까? 길게 길게요.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그 2차 전지 이 종목이 대장이잖아요. 이게 꺾이면은 다른 2차 전지도 다 꺾이게 마련일 것 같아요. 대장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바로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만 지지를 한다면 중기적으로 좀 더 끌고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뭔 좋다고 95만 원 간다 걸려 샀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좀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저희가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27분 지났고요. 저희도 예상체결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362, 2400을 향해 다시금 또 우상향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 좀 키우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자, 보시는 것처럼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크게 보면 V자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일중 변동폭은 꽤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팔고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들이 좀처럼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많은 분들이 염두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이지환 위원께서 수급 쪽을 이따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올라갑니다. 네이버가 오랜만에 상승폭이 좀 큽니다. 그리고 LG화학 잠시 쉬어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7만 원대까지 내려왔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올라가고요. 카카오 아무래도 뭐 IPO 관련해서 자회사 IPO 관련해서 지금 호재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잘 갑니다. 자, 현대차, 삼성 SDI 빠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잘 가죠. 866.76, 이제 900선까지도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흐름 보시면 866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특히나 장 후반에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기관의 개인의 매도.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지수의 흐름도 조금 다른데 이 수급 자체도 지금 다르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진단시약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라가고요. 알테오젠 HLB 오랜만에 시원시원하게 올라갑니다. HLB는 장중에 11만 원대까지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윗꼬리를 좀 달았네요. 시젠 빠지고요. 제넥신 올라갑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KMW가 6%대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5G 굉장히 좋고요. CJENM 연일 상승 흐름 오늘도 가져갑니다. SK머티리얼즈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시총 순위에서 이제 KMW와 자리 교체를 좀 해줬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도 있고요. 전일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우리도 조금 휘청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긴 합니다. 하지만 뭐 큰 폭의 하락은 없고요. 시장 대비해서 못 간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지수로 따질 때는 뭐 핑퐁핑퐁 하다가 오늘은 보합일 것 같았는데 다시 올려버리는 조금은 이제 감잡기가 어려운 시장인데 수급을 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특히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참 어려운데 이 의원님께서 조금 자세히 좀 시장 짚어주시겠어요? 네, 8월 31일 날 외국인들이 약 코스피 시장에서 1조 6천억 정도 최근 내에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시지만 MSCI 리밸런싱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평소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장중에 이 물량이 맞나라는 좀 의심을 가질 정도였는데 결국은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 제한 연장 조치와 연관이 된 물량이었고 공매도 해지할 수 없는 패시브. 그러니까 외국인의 자금은 우리가 패시브 자금과 인덱스 펀드로 대표되는 그다음에 액티브 자금으로 나누는데 결국 이 패시브 자금들이 결국은 MSCI 선진국 쪽으로 유출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공매도 제한 조치 때문에 생각보다 물량이 좀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외국인들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데 또 다르게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 왜 우리나라 시장을 안 사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이 패시브 자금이 나간 이후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액티브 자금입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환율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액티브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액티브 자금들이 뭐를 기다렸냐면 바로 이 MSCI 리밸런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걸 기다리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 어쩌면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측면을 보셔야 되고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개별 종목별로 보면 5G 종목이나 증권주나 여러 가지 하반기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되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제 액티브 자금이 유입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때는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더 가고 지지부진한 종목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는 주가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도 지금 9월달 장세의 첫 시장은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때는 서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8월달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주도주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이제부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의 자금은 다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매수나 매도냐를 볼 게 아니라 어느 섹터, 어느 종목에 집중해서 들어오냐라는 부분을 좀 차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도 지금까지는 웹도도 현상처럼 선물이 주식을 끌고 갔지만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주가 주식이 되면서 선물은 그걸 이제 바치는 역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충분히 9월달부터는 시장이 좀 변화되었다라는 관점을 인식을 하시면서 더더욱 이제 주도 섹터, 주도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꼭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급 관련해서 자세히 좀 짚어주셨고요. 김 의원님께서 조금 이제 시장 마무리 말씀 하나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장중에 좀 밀리지만 그 받치는 힘이 좀 상당히 세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기관 외인 장세가 아닙니다. 개인 장세고요.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되어 있어요. 대략 한 50조, 60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 자금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많이 좀 넘어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이런 흐름은 아직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기관에 돈을 맡겨서 하는 것보다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고 좀 알고 있어요. 또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 매수 장세를 좀 이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외인도 마찬가지로 계속 팔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국내 시장이 좀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은 쭉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시장을 빠진다고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빠지는 것을 단기 매수 기회로 이렇게 삼으시고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0.63% 더 올렸네요. 2,364대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훨훨 납니다. 시장에서 1.57% 866.74포인트에 거래가 마감됐고요. 환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오늘은 그래도 올라갔네요. 2원 40전. 1,185원 40전대에서 1,180원대 이 어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시장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큐브 엔터요. 큐브 엔터 때문에 전화 주셨고요.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5,403원에 10%. 여쭤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고점에 사셨다 그렇죠? 어제 사셨죠? 네, 맞아요. 단타로 들어갔다가 어저께 매도를 못해서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단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엔터주잖아요. 엔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나 혹은 테마주로 엮였을 때도 오늘 그 실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빠져나올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사실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예인 일반 JRP에서 좀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활동했던 여자아이들 뭐 이런 쪽에 그룹이 강세를 보이다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 뭐 어쨌든 테마가 소그라질 수 있는 그런 딱 여건이 마련돼 있던, 그러다 보면 어제처럼 한 번에 내려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결국은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5,400원 이제 일단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지금 본전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빠져나올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빠져나오는 방법을 생각할 때 본전 근처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4,000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을 4,3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반등 목표치는 위쪽에 5,25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처까지 오시면은 본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빠져나오세요.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조금 추가 매수 해야 되나요? 아니요. 추가하면서 안 하지 됩니다. 말고요? 예, 가지고 계신 것만 빠져나오세요. 5,200원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상담 전화인가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SK 디스커버리요. 지금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세요? 78,100원에 20%요. 네, SK 디스커버리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예. 네,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최근에 사셨죠? 며칠 됐나요? 네. 일단 이 SK 디스커버리를 사신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옆에서 누가 좋다고. 네. 예, 대부분이 또 그렇게 주식을 하세요. 대부분 뭐 옆에서 누가 좋다, 뭐 이건 얼마 갈 것이다 이래서 매수를 하시는데요. 일단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 관련 물질을 생산을 증설을 한다,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회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이 종목이 좀 많이 최근에 한 9만 원까지 급등했거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7만 8천 원대예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한 7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도 한번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7만 4천 원 정도, 7만 4천 원 정도요. 근데 이 정도 선을 안 깨게 되면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서 대략 지금 단기적으로 그저께인가요? 한번 장대 양봉 나오고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만히 이렇게 받게 되면 기술적인 대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 단가가 7만 8천 원이니까 8만 원, 한 8만 6천 원 정도, 8만 5천 원 정도까지 가면 그때 이제 물량을 좀 줄여주시고요. 단기 지지 라인은 7만 5천 원 정도로 잡아드릴게요, 일단. 네, 7만 5천 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 중장기로 가면 어떨까요? 중장기 종목, 글쎄요, 이건 워낙 뉴스에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자리 자체가 저 밑에 권이면은 제가 중장기를 좀 권유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격대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측면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드린 가격대 있잖아요. 7만 4천 원 정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셨다가 이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한 8만 원, 8만 5천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이 부근에 이렇게 올라가면 물량을 어느 정도 좀 덜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 또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 얼마에 사셨고 어느 정도 비중이십니까? 16,000원에 20%. 16,000원에 20%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딱 그 가격이신 것 같은데?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16,000원 이제 사신 지가 오래 안 되셨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샀는데 움직이도 안 하고 뭐 거래량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양극화 물질 요것 때문에 사셨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2차 전지 이제 테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종목이 매출이나 펀더멘털이 그렇게 2차 전지 영향을 받아서 썩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2차 전지 테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8월 초에 한번 급등한 이후에. 그럼 이제 이 종목도 지금 현재는 기간 조정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시세 살아 있고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올라갈 거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IT는 순환매 구조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순서가 대부분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시면은 5G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조만간 조금만 견디시면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G가 올라가고 그 다음 상간으로 2차 전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견디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3,700원. 목표 가격은 2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만 원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다음 주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모신 네, 소재 수고하세요. 듣고 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문자 상담 하나만 더 갈게요. 남성 3,050원의 비중이 많아요. 50%. 이 종목 김광만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이 종목이 3,050원 정도면 지금 손실이 좀 나고 계신데요. 그쵸. 네, 지금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그래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적자를 했어요. 뚜렷한 또 모멘텀도 없는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 지금 자리는
조정이 좀 계속 좀 이어질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이게 올라갈 때마다 아마 매물 그런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다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겠지만 좀 매도하기도 또 그 좀 애매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성까지 저희 상담 받아봤고요. 두 분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